안녕하세요. HLB는 오랜 시간 동안 NDA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NDA를 준비하는데 뭐 1년까지 걸릴 게 뭐가 있느냐라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NDA 신청하는데 그러니까 신약 승인을 받으려면은 그 자료가 뭐 한 트럭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NDA를 신청하는데 어떤 서류들을 제출하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신청은 이제 영어로 NDA라고 하는데요. 어떤 자료를 제출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당연하게도 임상시험 결과죠. 그래서 전임상, 임상 1, 2, 3상 전부 제출하게 됩니다. 임상 3상이 가장 중요하니까 3상 결과가 잘 나오면 그것만을 가지고서 신약 신청을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요, 전임상도 전부 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전임상은 비임상이라고도 하고 동물 실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FDA에게 검토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데이터는 모두 모아서 제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임상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 외에 7가지를 또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처방 대상자 그리고 적응증입니다. 임상 3상에서 나온 인종들이 뭐 대부분 대상자로 들어가겠죠. 자, 왜냐면 뭐 인종이라던가 뭐 성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그 3상 데이터에서 검증이 되어야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황인한테는 효과가 있지만은 흑인한테는 오히려 더 부작용이 강력해서 쓸 수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 처방 대상자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자, 임상 3상이든 앞에 1, 2, 3상 전부 데이터들을 포함해가지고 검토를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적응증도 마찬가지죠. 그 HLB NG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릭이었죠. 위로 내가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폐로 적응증을 신청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HLB NG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위로 신청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는 뭐냐면 최신 안정성 데이터입니다. 여기 세이프티는 있는데 에피커시는 없죠. 자, 그만큼 FDA에서는 세이프티,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데까지 또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HLB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년이 넘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연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발생하는 최신 안정성 데이터까지 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모를 그럴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죠. FDA의 현재 트렌드는 efficacy, 클리니컬 베네핏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클리니컬 베네핏의 지표 중에 유명한 것은 OS랑 PF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하는 트렌드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은 항상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이프티랑 에피커시랑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물어보면요, 지금 트렌드는 에피커시를 중요시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세이프티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효능이 있어도 독극물이면은 우리가 쓸 수 없겠죠. 최근에 에피커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세이프티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도 봤고, 세 번째는 약물 남용에 관한 정보입니다. 자, 영어로 이제 drug abuse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약동학 실험 같은 것들에서 검증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임상 1, 2상에서 도스를 이제 에스컬레이션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을 시켜보면서 자, 맥스로 투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도 이제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페이턴트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특허 관련 정보입니다. 최근에 HLB가 폴첸으로부터 궁극적인 권리, 근본적인 권리인 물질 특허를 인수했습니다. 하나로 대략 450억 원에 사왔고, 한 절반은 주식, 한 절반은 현금으로 줬습니다. 또 이 특허 관련 정보는 이제 너무나 손쉽게 HLB한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미국의 다른 나라에서 시행한 임상시험 데이터입니다. 바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항서제약의 임상 데이터들이겠죠. 시행했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만 봐도 지금 HLB가 NDA를 준비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항서제약에서 아파티니브로 관련해서 임상을 하는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만 해도 300개가 넘어갑니다. 기존에 끝난 것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그런 임상시험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출하는데, 이거는 상상만 해봐도 굉장한 수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12월 달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임상시험들이 등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저번에 한번 확인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임상시험도 늘어나고 있고 끝나는 것들도 많고 논문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국의 항서제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항서제약으로부터 이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스폰서가 항서제약이기 때문에 항서제약의 데이터죠. 물론 이제는 HLB가 요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이제 겪을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요거를 이제 받아오고
정리하고 제출하는 것까지 생각한다면은 시간이 이것도 꽤 오래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임상시험을 시행할 때 시행 기간 내 심사 기간의 규칙을 준수했다는 확인 서류. 자, 이거는 한마디로 부정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검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시험이 결과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윤리규칙들을 어겼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의사한테 어떤 로비를 했다던가 그래서 뭐 데이터가 조금 조작됐다. 그러니까 플러시보군은 조금 더 악화된 사람, 그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할 그런 집단은 조금 상태가 좋은 사람들 이렇게 살짝 나눠가지고 하면은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지 않았다. 심사기관의 규칙을 잘 준수했다라는 것도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저 제출한 서류도 조작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심사가 들어가게 되면요, FDA 심사관들은 임상시험을 시행한 기관도 방문을 해가지고 면접을 합니다. 거기에는 뭐 의사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투여를 하려고 이제 도와주는 간호사도 있을 테고, 데이터 기록원도 있을 테고, 데이터를 살짝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산인원들 다 포함이 돼서 면접 심사를 해가지고 뭐 없는 데이터 만들어냈거나 잘못된 데이터 조작했거나 생산된 데이터를 숨긴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굉장히 깐깐하죠. NDA 신청을 거쳐서 심판승인까지 가는 게 뭐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뭐냐면은 약물 사용 설명서를 포함해야 됩니다. 자, 제가 아파티닙으로 이제 검색했는데 아파티닙은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죠. 자, 이런 거 보면요, 이렇게 깍이 있는데 이 깍을 열어보면은 약도 있지만은 설명서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판매가 되면은 그 설명서를 읽고서 뭐 환자가 읽을 수도 있고 뭐 의사들이 읽어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같이 전부 작성합니다. 시판 승인이 되면은 이 설명서도 같이 깍에 넣어서 팔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약물 설명서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NDA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 제출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시험 데이터입니다. 근데 임상 3상까지가 아니라 전임상부터 해서 1상, 2상, 3상 전부 다 데이터를 포함하고요. 요거는 미국의 다른 나라에서 시행한 임상시험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은 요것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HLB의 게스트릭 그 엔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하겠지만은 중국은 항서제약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서제약 중국의 그런 임상시험 데이터도 제출해야 될 것 같고, 요것도 양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시판을 할 때 누구한테 팔 거냐, 그 다음에 어떤 정증이 있는 사람들 팔 거냐, 그런 것들도 다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약물 사용 설명서에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또 부작용이 뭐 새롭게 발견된 게 없나, 그런 거 최신 안정성 데이터도 포함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약물 남용에 대한, 그러니까 환자가 잘못해서 막 더 오버도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얼마까지 먹는 게 안전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이것도 결국에는 세이프티랑 연결이 되는 거죠. 2번 3번 둘 다. 그러니까 안전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지금 HLB가 리버세라닌 특허는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윤리규칙, 임상시험 할 때 이거 데이터 조작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심사 규칙에 또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헬싱키 선언이라고 환자들에게 윤리적으로 잘 임상시험을 했는지 그런 것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이제 약물 사용 설명서, 요거는 이제 시판하면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NDA 신청하는 게 임상 3상 끝났다고 그냥 휙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서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